영신여고 1학년 현대문법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선생님 수업을 못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은 이제 학교 프린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학교 프린트 자료, 학습지죠. 그래서 현대문법 프린트는 이걸로 시험 범위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선생님의 계획은, 자, 문장 성분 쪽이랑, 그죠? 문장 성분 쪽이랑 이제 파트를 잘 보셔야 돼요. 문장 성분 쪽 개념하고, 문장의 짜임 개념하고, 너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요소들, 그다음에 정확한 문장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글 맞춤법하고 이렇게 크게 이제 한 3파트, 4파트 정도 쪼개져 있는데, 그죠? 양 자체는 많지 않아 보여도 여기 공부해야 될 학습 내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문장 성분하고 문장의 짜임 부분은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범위였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시험 범위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3학년 2학기 때 애들이 좀 깊이 공부를 안 하니까 이번에 또 선생님들께서 내신 것 같아, 영신여고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또 불만을 가지지 마시고, 지금 일부 선생님이 그때 이제 장례식이 있기 전에 클리닉 왔던 친구들은, 수목에 왔던 친구들은 요 부분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수요일 왔던 애들, 목요일날 선생님이 초상이 났으니까. 그래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치만 이제 수요일 왔던 친구들도 복습이라 생각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죠? 이 부분은 원체 좀 빡세고 하는 부분이라. 그치만 나는 이 부분 좀 잘한다 싶은 친구들은 영상을 조금 스킵해서 문장의 짜임새부터 좀 면밀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짜임새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면 애들이 여기서 많이 고전을 하거든. 그래서 이번에 너희 시험 범위가 여기에다가 중세국어 문법에다가 또 현대시가 들어가겠죠. 범위가 좀 상당히 많을 예정인데, 그래서 문장 성분이랑 짜임새 부분을 너무 깊이 있게 다루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쌤이 클리닉 때 이 부분은 더 깊이 다뤄줄 것 같아요. 그렇죠. 현대문법 쪽에 특히 명사절이니 어찌니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클리닉 때 좀 더 깊이 다뤄주면서 보충에 관련해서도 쌤이 이게 영상 수업으로 일부분 또 나가고, 또 클리닉 와서도 또 수업처럼 좀 해줄 거야. 저번 수요일반 애들도 수업처럼 해줬거든. 그래서 수업처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때 예전에 한번 강의 계획을 짤 때, 시험 마지막 주차, 내신 대비 마지막 주차 전에 토요일을 하루 내가 수업을 날을 잡았잖아요. 예비 직보를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그냥 보충 개념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영상 수업으로 보강을 계속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제 돌아오는 주에 또 수업도 있고 이것도 듣고 너무 빡세잖아. 그래서 쪼개서 오늘 또 한 1시간 15분 정도 수업을 하고, 또 쪼개서 1시간 15분짜리 영상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보강 영상을 클리닉 때 오기 전에 좀 듣고 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클리닉을 오시면 쌤 이게 보충 영상을 1시간 15분에서 10분 정도짜리를 한 2-3개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고 또 클리닉 와서 또 같이 문제 풀고 이런 것도 방법일 것 같아, 이번에는. 왜냐면 3시간을 통으로 이렇게 뭔가 보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우리 애기들 선생님이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거두절미하고 수업을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문장 성분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너희들이 할 방향성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포인트 잡아서 하면은 쉽다 이런 걸 좀 알려줄 거고, 문장의 짜임새가 오늘 지금 이 수업의 메인이 될 거야. 그래서 한번 봐봐. 이제 가볼게. 학교에서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자, 봅시다. 자, 다른 친구들도요, 패드가 있으시면요, 패드에다 필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알겠죠? 영상 강의는 이제 보강 영상 강의는 이제 패드로. 그래서 다시 새로운 친구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 번만 그래도 얘기를 할게. 선생님 수업이 지금 현재 선생님 빠졌던 주차가, 선생님 장례식 때문에 빠졌던 주차가, 그래서 다른 애들도 그러니까 18일 수업 못한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난주가 뭔 요일이었냐? 18일 아니었냐? 달력일, 그치? 지금 요쪽 18일 이쪽을 지금 빠뜨렸단 말이죠. 18, 19 이쪽 수업을, 그치? 요건 못했다고. 장례식이 이때쯤 터져가지고. 그래서 요건 못했거든요. 그러니 18, 19 나는 첫날인데 못 들었는데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딴 애들도 못 들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수업을 지금 보강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18, 19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 11일 날을 수업은 11, 12는 사실 맛보기 수업이었잖아요. 내신 맛보기 수업, 그리고 중간 기출 분석 수업. 그래서 괜찮은데 18일부터 정식 내신이었거든. 그래서 여기에 3시간짜리 수업을 선생님이 따로 이제 조금
쪼개서 영상을 한 2개 내지는 혹은 3개 정도, 2개 정도 마무리하자, 그지? 그래서 만들어서 듣고, 그래서 이 영상을 듣고 이 2주차 클리닉에 오게 되면, 그치? 내일부터지, 그치? 오늘이 21일이니까 여기서 선생님 클리닉은 수목금 이렇게 3일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쵸? 목요일은 선생님이 뒤에 6시부터 10시까지는 또 수업이 있으니 거의 주로 수금에 클리닉 잡힌다 생각해 주시고, 이때 오기 전에 영상을 듣고 오시면 맞을 것 같다. 내 클리닉 시간 본인은 알잖아요, 그죠? 신입생들 제외하고. 신입생들은 선생님하고 얼굴을 아직 못 봤으니까 보고서 정해보자고. 그 다음에 25일부터 이제 정상 수업인 거지. 이번 주 토요일이야. 이번 주 토요일 반, 일요일 반. 그죠?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서 선생님도 너무 유감이야. 근데 사람 가는 게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자, 여기 봤을 때 그래서 일정을 다시 얘기해 주자면 사실 18일부터가 정식 시작이었던 거야. 내신 1주차 정식. 그래서 나는 11일 수업 못 들었는데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그지? 18, 19가 정식 1주차 내신이기 때문에 앞에 거는 그냥 이런 이제 약간의 맛보기 수업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신 2주차가 되겠죠. 그 다음 주차. 그쵸? 오늘인 거예요. 다 요번 주인가, 요번 주. 그죠? 아까 요번 주 날짜 봤을 때, 26일, 그쵸? 26, 27이 되겠죠. 이게. 그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약 6주 대비를 하고 직보 하나를 하는 거야. 6주 플러스 직보 1주. 이렇게 되더란 말이야. 근데 여기 사이에 낀 토요일이 하루 있다고. 그때 또 좀 총망라 정리를 하면 되니까 수업 시소가 부족해서 뭐 내가 못 듣고 이런 건 전혀 없을 거야. 선생님 그건 알아서 잘 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내 자신한테 막 해주시는 이러네. 자, 됐고. 아유, 서두가 길다. 자, 그럼 문장 성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어떤 키포인트가 있냐면, 이거를 잘하기 위한 킬링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첫 번째, 그지? 문장 성분의 종류를 구분하는 거는, 학교에서 또 낼 수 있는 문제 포인트가 있어. 문장 성분에서 선생님들께서 좀 좋아하시는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근데 내가 볼 때, 뭐, 문장 성분하고 문장의 짜임새를 메인으로 시험 범위를 낸다기보다는 너희가 이걸 모르면은 뒤에 맞춤법 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문장의 올바로 쓰기 그거 있잖아. 뒤에 있었잖아. 올바른 문장 쓰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밑바탕 수업 같아. 학교쌤도. 그죠? 그래서 심도 있게 막 깊이 다룰지 안 다룰지 한 번 더 지켜보자고. 알겠죠? 지금 일단 수업 진행을 한 친구들이 나한테 이제 학교에서 뭐 하고 있어요? 원래 잘 알려주는데 아무래도 선생님 사정 때문에 좀 연락을 좀 자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관없으니까 이제 좀 쭉쭉 연락해 주세요. 학교에서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예전처럼. 자, 다시 돌아와서 문장 성분에서 그래서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느냐? 자, 만약에 나온다면 이게 메인으로 나온다 치면 품사 있죠.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품사, 명사, 대명사, 사사사거린 애들 있죠. 얘네들과 vs 문장 성분 구분하는지, 이 관계를 잘 아는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문장 예시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부사어하고 관형어가 특히나 품사하고 헷갈려요. 왜냐면 품사에도 부사가 있고 관형사가 있기 때문이지. 자, 이거 두 개를 구분하기가 이제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선생님 봐도 이름이 비슷하니까. 하지만 딱 봐도 알겠지만 이거는 어씨 돌림이고 얘는 사씨 돌림이야. 그지? 패밀리 네임 자체가 다르잖아요. 끝에 오는 말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요걸로 써. 그래서 어라고 끝나는 녀석들은 싹 다 뭐라는 소리야? 문장 성분이란 소리야. 그래서 얘는 땡땡어라고 돼 있다는 거지. 단어 자체가. 그럼 부사와 관형사 차이점 뭐냐? 얘들은 그냥 단어 한 개야. 단어 한 개. 품사는 단어 한 개를 의미하지. 그죠? 사사사 거리는 거 명사. 그럼 요거를 분석하자면 얘는 지금 명사 플러스 조사로 돼 있다는 거. 부사격 조사. 그지? 얘는 무서우는 어떻게 돼 있는 꼬라지냐면 무서우까지가 용언이고 니은은 엄이란 말이야. 용언의 어간, 그 다음에 우는 니은은 어미 이거란 말이야. 그치? 결국 얘네들은 뭐야? 무섭다. 형용사겠지. 그치? 무섭다. 그쵸? 그럼 봐봐. 사씨 돌림이란 소리야. 맞지? 명사, 조사, 사씨 돌림이란 소리야. 심지어 얘는 명사 플러스 조사는 단어가 2개 있는 상태야. 단어 2개. 얘는 지금 일단은 어간 어미는 형용사 즉 하나지. 사가 하나만 있으니까. 그쵸? 사가 하나만 있으면 이건 단어 1개예요. 사 1개에 단어 1개야. 얘는 사사 2개 있으니까 단어 2개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 자, 이런 게 지금 봐라. 딱 봐도 얘는 그럼 단어 2개로 부사어 하나를 만들고 있고 얘는 단어 1개로 관용어 하나를 만들고 있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봐서 알겠지만 품사와 문장 성분은 엄격히 차이가 있고 품사가 문장 성분보다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좀 작은 개념. 같거나 작은 개념. 그지? 얘는 그냥 단어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단어에다가 단어를 붙일 수 있고 플러스 알파가 붙을 수 있는 거지. 접사도 붙을 수 있고 그죠? 단어와 단어도 붙을 수 있고 막 그래서 얘가 살짝 크다 이 개념을 기억하시고 선생님이랑 해가면서 좀 더 잡아갑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2개 구분하는 문제가 킬링 포인트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문장 성분에서. 두 번째 킬링 포인트는 무엇이냐? 뭐가 될 수 있냐면 이제 문장 성분에서는 이제 격조사를 반드시 잘 꿰고 있어야 된다. 그지? 격조사와 그 다음에 의존 명사를 잘 꿰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니네가 사실 메인 시험 범위는 맞춤법이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진행해야 되는 교과 과정에서 제일 메인 시험 범위는 한글 맞춤법이야. 선생님 지금 아무한테도 지금 연락이 안 와서 선생님 잘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요 프린트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지금 맞춤법을 먼저 진행하는지 앞에 거 문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것을 하기 위한 밑그림이야. 앞에 게. 그지? 왜냐면 한글 맞춤법이 있잖아. 품사별로 각 품사별로 띄어쓰거든. 각 품사. 즉 단어죠. 그죠? 각 단어 이꼴 품사를 했으니까 각 품사별로 띄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춤법이야. 띄어쓰기 맞춤법도 있으니까. 자, 각 품사별로 나도 지금 들리고 있다. 이제 각하고 띄워야지. 각 품사별로 띄어쓴다. 이게 지금 있기 때문에 품사 문장 성분 늘 수밖에 없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애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거는 의존 명사 같은 경우에 그지? 의존 명사는 명사인데도 앞말과 붙여 쓰다 앞말에 이제 수식을 꼭 반드시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의존 명사는 마치 조사나 보조사나 뭐 이런 것처럼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애들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의존 명사하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조사 계열들 있잖아요. 보조사나 조사 계열들. 얘네들하고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 이게 지금 사사가 2개 있다는 건 단어 2개잖아. 그럼 너희들 생각에 띄었어야 될 것 같지만 조사는 또 앞말과 붙여 쓰는 특징이 있지.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또 의존명사 뭔지 조사가 뭔지 또 막 품사 통용. 자, 여기서 제일 헷갈려하는 게 품사 통용도 있거든. 품사 통용이 뭐냐면 하나의 단어인데 2개의 품사를 가지는 게 있어. 하나의 단어는 똑같이 생겼는데 자, 그거는 또 어떻게 띄었어야 되는지 또 붙여 써야 되는지 문제가 또 심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너희 중세국어도 어렵지만 현대국어 문법이 훨씬 어려울 거거든. 그래서 너희가 좀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이 특히 맞춤법 띄어쓰기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선생님 메인 수업을 오게 되면 맞춤법을 바로 진행을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클리닉 오게 되면 현대 문법을 좀 진행을 하고 싶고 이런 내 계획을 짜고 있거든. 그래서 물론 문장의 짜임새는 본 수업 할 때도 좀 다뤄주긴 해야 될 것 같아.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 자, 다시 문장 성분에서 우리 기억해야 될 거 킬링 포인트 뭐 품사와 문장 성분 구분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격조사와 의존 명사를 명확히 구분해서 띄어쓰기를 잘해야 되는 거. 그치? 어찌됐든 얘도 사사 돌림이니까 얘네들은 한 개의 단어란 소리야. 그치? 문장 성분은 아니야. 그쵸? 한 개의 단어인데 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어 써가지고 아까 나왔듯이 자, 봐봐. 이렇게 명사와 조사가 붙어 써서 하나의 뭐를 이루지? 부사어를 이루지. 이렇기 때문에 얘네들 안에 구성 요소를 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얘도 마찬가지지. 영의에다가 혹격조사, 내에다가 대명사에다가 주격조사 이런 식으로. 얘는 하나의 단어. 그죠? 부사어. 이거는 부사이자 부사어야. 알겠지? 부사 하나로서 부사어를 만들 수도 있어. 그죠? 얘는 형용사 하나로서 관용어를 만들었어. 단지 요런 니은을 붙여서 관형격 조사를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붙여갖고 관형어를 만든 거. 얘도 명사에다가 조사. 얘는 어때? 그치? 얘는 어떻게 돼 있는지 형태소 분석하면은 보앗 어가 돼 있는 상태야. 분리하면 이렇게 결합돼 있는 상태야. 이렇게. 그죠? 보세요. 그치? 보에다가 앗이 있고 어가 있는 상태지. 3개의 형태로 결합돼 있지만 어찌됐든 얘는 뭐냐면 용언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품사 하나다. 보다라는 동사 한 개다. 그죠? 동사 하나에다가 자, 앗이라는 어미를 붙이고 어라는 종결 어미 붙이고 그런 거야. 알겠지? 앗도 붙이고 이거 어미고 이것도 어미예요. 얘는 앞에 있으니까 선어말 어미라 하고 뒤에 있으니까 그냥 이건 어말 어미라 하고.
그지? 얘는 선어말 어미라고. 이렇다. 그지? 어찌됐든 얘네들은 뭐지? 어미 파트다. 얘는 뭐가 된다? 어감 파트다. 이거 다 배웠을 거 아니야. 동사는, 자, 용어는 어떻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문장 성분하면 또 품사까지 넘어간다고. 용어는 어떻다. 어감 플러스 어미로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칼로 자르듯이 딱 끊어서 우리 문장 성분만 딱 들어가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품사도 또 곁들여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꼬리가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춤법을 하자니 또 품사도 해야 되고 문장 성분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거였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도 봐봐. 학교 선생님이 준 것도 이거 품사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 봐. 이거야 이거. 선생님 말한 거. 이 핑별 하자. 핑별. 맞죠? 핑크별. 내가 볼 때 이거 하려고 지금 이 프린트 주신 건데 뭐 별인데 동그라미. 됐다. 그죠? 그래서 이 품사와 문장 성분 구별하기 이거 때문에 낸 거다. 그죠? 끝이 사로 끝난다. 야, 이봐. 가르치는 거 똑같아. 아주 그냥. 이 책이 마더텅이거든, 얘들아. 마더텅, 시중교재. 근데 문장 성분, 주어, 부사 등등 어로 끝난다. 어시 돌림이다. 얘는 사시 돌림이다. 그지? 품사. 품사는 사부터가 벌써 얘 사시 돌림이야. 그죠? 사로 끝나고. 문장 성분. 품사는 개별 단어의 성질에 따라 나눴고 문장은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나눴다. 그래서 딱 봐도 사시 돌림들이 조금 더 작은 단위다 보니까 얘네들 합쳐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격조사를 좀 잘 알아야 된다 했지. 문장 성분 할 때는. 맞아. 왜냐면 격조사만 알면 문장 성분 바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야. 자, 주어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격조사가 붙은 말은 다 주어야. 즉 체언에다가 이제 문장 성분의 종류 좀 급히 들어왔네. 다시 얘기할게. 1번 주성분이 있다. 그럼 동그라미 1이 있다는 건 동그라미 2도 있겠지. 맞아. 넘어가면 동그라미 2 있잖아. 이봐. 동그라미 2 부속 성분이 있어. 동그라미 3 독립 성분이 있어. 이렇게 총 3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이제 문장 성분은. 그래서 문장 성분 하면 자, 주성분 이게 1번 동그라미였잖아. 아까 좀 전에. 그 다음에 이게 2번 동그라미, 이게 3번 동그라미인 거야. 그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부속 성분.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이 독립성분이었죠. 이렇게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디귿은 목적어겠죠. 보어. 그 다음에 뭐 디리는 바뀌어도 상관없어. 이것도 그냥 순서는 상관없어. 그 다음에 관형어, 부사어가 있겠지. 자, 이렇게 하면 다야. 그래서 문장 성분을 세분화시키면 어시 돌림을 바꿔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 거지. 7개의 문장 성분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일단 시험에서는 이거 거의 다 안 나와요. 독립어는. 쉽게도 학원이와 뭐 그렇게 심오한 게 아니라서 되게 생략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자, 이것도 알고 가자. 우리가 주성분이라면 원래는 생략을 하면 안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주성분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말을 붙였다는 거는 예외도 있다라는 거야. 자, 원칙적으로는 생략하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생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성분이라 하는 거야. 주, 메인, 그지? 주인공. 부속은 느낌이 딱 오지. 얘는 원칙적으로도 생략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얘는 생략 가능하다. 생략해도 뜻이 해석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완전 생략 가능해. 알겠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 X 치는데? 그죠? 귀신 들렸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주어 같은 경우는 봐라. 위로 잠깐 올라와. 프린트. 자, 아까 선생님 좀 파일을 열어놓고 그죠? 출력을 하시든 아니면 학교에서 받은 걸로 하시든 맞죠? 근데 나는 웬만해서는 학교에서 받은 건 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이제 급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출력물을 주진 못했는데 출력은 다 해놨거든, 선생님이. 학원에. 그래서 오게 되면은 학교 프린트 이거 그대로 칼라로 다 뽑아놨어, 쌤이. 그래서 웬만해서 수업을 할 때 연필로 지금 만약에 자료가 없어서 난 패드도 없고 그냥 종이 학교 프린트만 있다 하면 그냥 그 프린트를 종이를 아니면 쌤 단톡에 지금 요 파일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집에 프린트 있는 사람 프린트 좀 하시고 집에 난 프린트 없어요. 그러면 핸드폰에다가 이걸 좀 열어놓고 그냥 듣는 정도로만 그쵸? 왜냐면 지금 이게 이번 주에 오게 되면 내일 모레 오게 되면 혹은 내일부터 클리닉 오면 프린트 다 나눠줄 거야. 그럼 프린트를 받고 영상을 봐도 돼요. 알겠죠? 아니면 패드 있는 사람 패드 펼쳐놓고 이걸 필기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에 봐. 주성분 주성분이라는 거는 주목 보서 그치? 얘들은 메인이라는 거야. 근데 얘를 어떻게 구분한다? 문장 성분 무조건 격조사로 구분한다 그랬어. 그래서 주어 뒤에는 뭐야? 주격조사를 붙이면 돼. 그치? 주격조사를 붙이면 돼서 잠깐만. 주격조사를 붙이면 돼서 주격조사 종류를 적어주면 되죠. 이가 현대국어는 이가 깨서가 다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간혹 에서를 쓰기도 하는데 얘는 원칙적으로 처소 부사격 조사거든. 원래는 부사격 조사야. 근데 부사격 조사인데 우리가 이제 형식상 쓰는 거죠. 부사 주어처럼. 그게 이제 사례가 여기 있어. 시청에서 대회를 열었다 할 때 에서가 여기 딱 보고 이제 공부를 좀 한 녀석도 이거 부사원에 이럴 거라고. 아니야. 에서가 붙었다 해서 부사가 아니라 이 연행위를 했잖아. 이 행위의 주체잖아. 그럼 이거는 주어라고 해야 돼. 알겠지? 부사격 조사를 붙여도. 그래서 이런 애들 때문에 선생님 그냥 에서를 주격 조사 위치에다 좀 써줍니다. 집단이거나 단체라도 행위를 했으면 에서라고 씁니다. 자, 여기서도 있네요. 그죠? 여기 썼네요. 자, 두 번째 서술어는 서술격 조사가 있어요. 그럼 뭐 한 개밖에 없어. 여기 있네. 여기 서술격 조사야. 자,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라는 얘기는 이제 조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그 앞말에 자, 쌤 조사가 붙었단 말은 그 앞말에 전부 체언이 왔다는 소리다. 알겠지? 그러니까 얘도 요 무엇 부분은 체언이 올 것이야. 얘네들은 지금 하다 붙었으니까 얘는 아니죠. 어떠가 지금 체언일 리가 없죠. 근데 무엇 이 부분이 체언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술격 조사 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는 당연히 목적격 조사 우리 친구들 잘 알지. 을하고 를 있죠. 자, 복격조사는 이가가 있어요. 여기 써있네, 얘는. 아예 딱. 그죠? 복격조사는 이가 이거 있는데, 선생님 지금 이거 주격조사는 똑같은데요? 맞아. 그래서 주어하고 보어는 똑같게 생겼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힘들겠지. 하지만, 사례를 볼게요. 사례를 보면, 물이 얼음이 되었다. 맞지? 뭔가 이 써갖고 오답이 난 거잖아, 문장이. 근데 그게 아니고, 똑같이 이거는 앞에 오는 거는 대가리는 S라고 할게 이제부터. 그다음 되었다는 서술어야. 우리 한국어에서는 서술어를 P라고 잡는다. 알겠지? V가 아니다. 영어 아니에요. 그건 동사니까. 자, 근데 여기서 E가 붙었다. 그럼 이게 바로 보어란 얘기야. 알겠지? 보어는 영어로 뭐였지? 굳이 써야 되나? 그지? 그냥 보어할게. 자, 그래서 C지. 왜 이래? 그지? 영어를 좀 했다는 사람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면 보어는 앞에 되다라는 말 앞에 오는 거 무조건 보어라 해. 알겠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니셜 한번 정리할까? 자, 주어는 그래서 나 영어로 많이 쓸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S. 목적어는 영어랑 거의 똑같아. O. 그지? 그 다음에 보어는 C. 그 다음에 서술어는 영어는 동사를 하잖아. 근데 국어는 서술어라 해서 P. 그 다음에 관형어는 T. 그 다음에 부사어는 뭐 영어랑 똑같아. 그치? 부사어는 A, D라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그냥 A 할게요. 그죠? A 부사어 A. 어차피 겹치는 이니셜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쓸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아주시고 아무래도 국어를 쓰는 것보다는 철자가 알파벳이 좀 빨리빨리 써지니까 그런 거예요. 자, 고등부는 원래 그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영희는 배우가 되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게 S, C, P가 되겠죠. 되었다. 아니다. 자,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은 전부 다 싹 다 뭐라 보면 된다.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은 다 그냥 보어라 보면 된다. 그죠? 자, 됐고. 그래서 이제 격조사 위주로, 그럼 이런 말이 붙었잖아. 이런 말이 붙었고, 이런 말이 붙었고, 이런 말이 붙었다. 그러면 전부 다 그 문장 소문이 딱 정해지는 거야. 주목보서가 딱 정해지는 거야. 그걸로 결정하면 돼. 진짜야. 다른 거 없고, 그냥 격조사라. 근데 자,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 이제부터. 자, 학교에서는 이런 건 안 알려주네. 그지? 안 써져 있네. 프린트에. 주의사항 뭐냐면 당연히 문장 성분을 격조사로 찾는 게 맞는데 격조사로서도 못 찾아질 때가 있어. 왜? 격조사는 생략 가능하니까. 생략은 너무 잘해. 발레? 이거는 조금 어색하긴 하다. 그녀 예쁘다는. 되긴 돼. 그지? 웃었다. 되긴 돼. 꽃 피었다. 되긴 돼. 이거 없어도 되긴 되거든? 그러니까, 물론 격조사는 안 빼는 게 맞는데, 그래도 내가 말을 하다 보면, 산 높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격조사를 빼기도 해. 그리고 심지어는, 자, 주의사항 첫 번째. 격조사로서 문장 성분을 찾는 게 맞는데, 생략됐을 시에, 생략이 자주 일어난다. 그러니까 항상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 격조사만 너무 의존하고 있지 말고 뭐도 생각해야 된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부분 있잖아. 누가 무엇이라고 해석되는 게 주어다라는 걸 또 알고 있어라고. 문장 안에서. 그럼 볼까? 자, 그녀는 예쁘다게 만약에 주격조사 없다 치자. 그녀 예쁘다. 그럼 여기서는 누가 예쁘다고 누가 그녀가 이렇게 해석되잖아. 그래서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말이 주어다. 그 다음에 또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라고 해석되는 게 뭐다? 서술어다. 그 다음에 누구를 무엇을이라고 해석되는 게 목적어다. 그 다음에 되다 아니다랑 결합하는 애를 찾으면 된다. 이거는 그치? 이거는 보어는 좀 특수하잖아. 그치? 되다 아니다가 뒤에 온다.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오는 건 보어다. 이 정도.
자, 그래서 이거 자주 일어날 때는 해석으로, 그죠? 해석으로 찾기. 문장 성분을 찾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격조사 대신에 격조사 자리에 격조사는 원래 원칙적으로 써야 되잖아. 근데 격조사 자리에 내가 의미 부호를 하기 위해서 격조사 자리에 보조사를 쓰기도 한다. 그럼 보조사에 낚이지 말란 얘기야. 보조사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는, 도, 만, 과, 어쩌고저쩌고 엄청 많잖아, 보조사가. 근데 여기서 또 착각 일으키는 거. 애들 시험에 많이 낚이는 거. 은는이 주격조사로 착각한다. 영어 때문에. 아니다. 얘들은 특수한 의미가 있는 보조사다. 알겠지? 주격조사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조사의 뜻을 말하자면 보조사는 뭐다? 특별한, 스페셜한 뜻이 들어가면은 보조사라고 한다. 의미가 있으면. 그럼 여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거야. 선생님은 이랬잖아. 이봐. 이게 주격조사 아니란 말이야. 보조사야. 그치만 주어라고 해야 돼. 주격조사 안 붙어도. 왜냐면 이게 스티커라 생각해, 얘들아. 자, 이 스티커를 살 까고 나면 요 안에 가가 숨어 있다고 봐야 돼. 선생님이 이네. 자음으로 끝났어요. 선생님이 내가 합격하길 바라는 말 되잖아. 원래 원칙은 이렇게 써야 돼. 알겠죠? 원래 원칙은 이거야. 근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랬어. 그럼 너희들 어떤 느낌이 들어? 다른 사람은 아니란 얘기야. 그치? 좀 슬픈 문장인데 이 문장이. 그래서 선생님은 내가 합격하길 바란다. 그치? 그래서 은느는 뭔가 언니라는 뜻을 나타내주는 보조사입니다. 아니지. 언니가 아니지. 은느는 뭐야? 아, 비교대조. 그쵸? 비교대조. 그거 언니도 뜻도 있을 수도 있어. 문장에 따라서. 그치? 그래서 선생님만은 이런 뜻도 될 수 있어. 그치? 선생님은 그렇다. 이렇게 약간 좀 특별하게 비교 좀 튀는 거죠. 그쵸? 원래는 은느니 비교나 대조를 하기 위한 보조사입니다. 알겠죠? 특히 좀 대조하기 위한 보조사야.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중요한 건 거의 다 한 것 같아. 학교 시험에 나올. 자, 연습해보자. 잘 봐봐. 그럼 이제 바로바로 찾는 거야. 봐. 내가 격조사만 딱 체크해볼게. 그럼 바로 찾는 거야. 바로 찾는 거야. 그럼 이게 격조사 아닌데요? 그래, 격조사 자리에 가가 있겠지. 나는 대신에 나이 아니면 나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어색하지. 나가 이러면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줄임 표현 있잖아. 네라고 줄임 표현 있잖아. 야, 말 나온 김에 해보자. 네 같은 경우는요. 원래 원칙적으로 중세국어를 배워서 아직 안 배웠나? 아, 이제 배워야 되죠. 중세국어에서도 어차피 나올 건데 나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굳어지다 보니까 네가 된 거예요. 지금 현대는 이게 이제 나 플러스 이로 돼 있는. 그럼 이게 뭐냐면 사실 그 옛날 시절에는 이게 주격조사였어. 이가 모음 한 개로 생긴 거. 요런 꼬라지가 있었단 말이야. 이제 곧 배울 거야. 수업 시간에. 그래서 주격조사랑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야. 그러면 내이 그럼 여기서는 어찌됐든 주격조사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다가 내에다가 가를 붙이잖아. 아예. 그쵸? 나는 그럼 이거 스티커 떼보면 이런 형태가 숨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악이를 그렇죠. 요거 목적 격조사. 그럼 격조사 보면 게임 끝난 거야. 이거 주어잖아. 목적어잖아. 서술어잖아. 그쵸? SOP. 이건 뭐 대부분 뭐지? 우리나라 말의 어수는 SOP.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가부터 지금 게임 끝났지. 가. 는 이거 보조사지. 스티커 떼면 가가 있겠죠. 그죠? 미니가. SOP. 근데 여기선 조심하라 그랬다. 처소 부사격 조사처럼 생겼지만 얘는 서청에서 시청이 그죠? 시청이 이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것도 주어져. SOP네. 역시. 그다음 미니가 주번이 아니다 앞에 오면 이거 뭐라 했죠? 보호라고 했단 말이야. SCP. 그러니까 SOP, SCP. 그다음에 여기서 아니면 그죠? 동사 바로 이제 자동사일 경우에는 그냥 SP. 목적어 필요 없으니까 자동사니까. 영어랑 비슷해. 그다음에 목적어 들어오면 다 타동사죠. 그죠? 타동사 이거. 그래서 SOP. 그죠? 그다음에 SCP 되다 앞에 오니까. 그다음에 이건 뭐야? SOP. 그다음에 SP. 그쵸? 형용사면 형용사는 전부 다 자니까 그죠? 목적어 필요 없으니까 자형용사죠. 전부 다 형용사는. 그다음에 여기서 SOP. 그다음에 SP. 그쵸? SOP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끝.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이걸 하면 되죠. 자, 관형어도 그럼 마찬가지야. 관형어도 이제 관형어는 체온을 꾸며주는 말이야. 그치?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품사할 때도 그 말에서 관형사도 체온을 꾸밉니다. 하지만 자, 관형어와 부사어 때문에 시험 난이도 확 올라가거든. 앞에 거는 어차피 애들이 다 알아. 그죠? 거의 안다고. 근데
이 부속 성분이 골치가 아픕니다. 그죠? 사실 부속 성분이라서 생략해도 되는 성분인데도 불구하고, 그지? 봐, 써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중요하고 학교 시험에서 좋아한다. 특히 관영어를 좋아한다. 수능에도 관영어가 많이 나왔다. 자, 그럼 보면, 자, 뭘 얘기하는지를 봅시다. 자, 항상 그러면 관영어를 찾을 때 뭐 해야 된다? 그치? 어떠한 무순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해석할 때는 그걸로 찾으면 되고, 누구도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관영어에. 아, 누구는 뺄까? 관영어는. 그치? 관영사에서만 누구 되니까. 그러면 관영어는 어떠한 무순으로만 해석하자. 그치? 그렇게 해석해서, 자, 보자. 그럼 문장을 읽었을 때, 자, 철수가 새 옷을 샀어. 어떤 옷? 이렇게 하면 새 옷. 그치? 어떤으로 줄여진 말 있잖아. 그리고 그는 시골의 풍경을 좋아한다. 어떤 시골의 풍경. 뭐 이런 느낌이야. 알겠죠? 그럼 그녀는 성실한 사람이다. 어떤 성실한 사람. 어떤 사람? 성실한 사람.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 말을 넣어보고서 말이 되면 그게 관영어야. 딱 그 부분이면. 그죠? 근데 관영어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관영어를 만드는 자, 관영어를 만드는 구성을 한번 볼게. 관영어 구성. 관영어는 이렇게 구성돼 있어. 자, 이게 여기 싸잡아서 써져 있는 이 모든 것이 관영어다 생각하면 돼. 관영어는 첫 번째. 관영사 자체로도 관영어를 만들 수 있어. 관영사 자체로도. 그게 바로 이거야. 1번은. 번호를 똑같이 맞춰줄게. 이게 관형사이면서도 동시에 관형어야.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품사란 얘기예요. 그렇지. 자, 모든 문장은 품사가 있어. 단지 품사는 말 그대로 사자 돌림으로 얘는 명사, 조사, 관형사, 명사, 조사, 동사, 사사사로 구분을 짓는 게 우리가 품사고 그게 아니고 나는 어씨 돌림으로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주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다는 얘기야. 자, 맞죠? 주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지? 여기서 다시 쪼개면 명사, 조사, 관형사, 명사, 조사, 동사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되겠니? 자, 그래서 나는 너무 선생님 빨리 설명해서 모르겠다 하는 친구는 클리닉 때 보충을 하면 되고 이 영상을 한 0.9배속으로 늦추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갑니다. 그쵸? 관형사 말고 두 번째 갈게. 두 번째는 자, 봐라. 그는 시골의 풍경을 좋아한다 할 때 얘는 어떻게 했니? 체언에다가 격조사를 쓴 거야. 아! 관형격 조사도 써줄게. 그치? 아까 다른 애들도 격조사 다 썼으니까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도 하나밖에 없어 현대국어는. 중세국어는 5개 있을 거야. 다 외우면 되지. 니네 시험범이다. 아유 불쌍해라. 내가 볼 땐 이거 중세국어랑 비교해서 문제 내려고 이거 밑밥 깔고 있는 것 같아. 문장 성분하는 게. 격조사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뭐야?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체언이죠. 이거 명사죠. 명사 하나 체언이라 말해도 돼. 그럼 체언 플러스 주로 이제 그 안에 명사가 있죠. 플러스 을을 넣은 거라는 얘기야. 그럼 얘 뭔데? 관조란 말이야. 관형격 조사. 이런 구성으로서 그치 사사가 2개 있어도 여기다 명사를 넣어도 돼. 체언은 명사라고 봐도 되고 이게 체언이라고 넣어도 되고 그죠? 그럼 얘는 조사잖아. 그치?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설명했잖아. 아이고 그치 이게 사고 이거 사잖아. 그치? 사가 2개 있으면 이거 하나가 뭐지? 관형어라 그랬지. 이거 하나가 관형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봅시다. 세 번째 구성 어떤지 봅시다. 이거 3번이네요. 자, 여기는 보면 아까 조금 설명했던 거네. 그치? 성실하다. 형용사에다가 자, 형용사를 우리가 자, 형용사라든지 동사라든지 그치? 형동.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용언이라고 하겠지. 사 잡아서. 자, 형용사를 동사 묶어서 용언이라 하는데 그러면 형용사 동사 플러스 뭐가 불렀을 때 근데 여기서 형동하고 플러스 하면 안 된다. 어간이라는 말까지 꼭 써줘야 된다. 그쵸? 자, 형용사 동사의 딱 대가리 부분이야. 다자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 그치? 대가리 부분. 이걸 어간이라 하죠. 자, 어간에다가 그러면 성실하다인데 원래는 그죠? 대가리 이건 꼬리단 말이야. 형용사 동사는 대가리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대가리와 꼬리 있는 부분 뒷부분에 보니까 꼬리 자리에 니은이 와 있더란 말이야. 그럼 이것도 꼬리야. 어미. 꼬리 밑자 써갖고. 그럼 여기서 어간에다가 대가리 부분이죠. 그 다음 뒤에 바뀌지 않는 부분이야 사실 뜻은. 그 다음에 어미가 왔다. 이건 바뀌는 부분이란 뜻이야. 꼬리 밑자. 바뀌지 않는 부분. 얘는 바뀌는 부분. 요렇게 항상 형용사는 요렇게 구성돼 있다. 동사랑 형용사는.
자, 어찌됐든 요런 구성인데 이 어미가 중요하다.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그냥 형용사 동사 단독 아닙니까? 또 형용사 동사도 그냥 어간 어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라고 태클 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특수한 어미를 쓰는 거야. 뭘 만들기 위한? 관형어를 만들기 위한 특수한 어미야. 그래서 이름하여 얘를 뭐라고 한다? 관형사형. 관형형이라 해도 돼. 관형사형 혹은 관형형이라 해도 돼. 같은 말이야. 관형형 전성어미라고 한다.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었지. 봐봐. 어미잖아. 얘 이름이. 그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뭔데? 이거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지. 자, 피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고 싶다. 그죠? 니은, 리을, 을, 은, 는, 던. 알겠죠? 니은, 리을, 을, 는, 던. 나 이렇게 외우거든. 그냥. 니, 리, 을, 는, 던. 이렇게 외우거든. 자, 그래서 이 6가지가, 그죠? 관형사형 전성어미다. 그러면 당연히 니리 으른던 이 말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어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용언의 어간이. 어간 뒤에 요 어미가 붙어 있다는 얘기야. 그지? 어간 어미는 항상 세트로 다녀야 되니까. 그죠? 어간 어미는 항상 세트로 다녀야 돼. 어간만 따로 어미만 따로 못 쓴다. 항상 세트야. 항상 세트. 자, 그럼 봐. 여기서 지금 어간이잖아요. 어간 있고 여기 어미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세트로 쓴다. 그리고는 세트로 쓴 이거가 그래서 이제 뭐가 된다? 관형어가 됐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를 꾸미고 있다는 소리야. 채연이니까. 이 구성도 보니까 채연 플러스 서술격 조사가 붙어있는 상태네. 그리고 이거 자체가 P가 된 거네. 그죠? 선생님이요. 문장 성분 쪽은 정말 좋아하거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못 이기잖아. 내가 진짜 좋아해. 이쪽 부분 재밌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두려운 친구들은 언제라도 쌤한테 와서 걱정을 하덜덜 말. 알겠죠? 학교에서 하도 이상하게 가르쳐줘도 걱정하지 마. 선생님 똑바로 잡아주고 학교에서 삐딱하게 가르쳐주면 빠딱하게 가르쳐준 대로 가르쳐줄게. 그래야 너희 시험을 잘 치니까. 그죠? 이 부분이 희자쌤이 안 이긴 것만 해도 우리가 정말 하늘에 감사하자. 알겠죠? 희자쌤 맞나? 너희 학교가? 영신 희자쌤 맞지? 아닌가? 너희 영신에서 이상한 사람 희자쌤 맞나? 아무튼 자, 그래서 부사어 봅시다. 부사어도 약간 비슷한 꼴이야. 아, 그죠? 비슷한 꼴이야. 부사어의 구성도 뭔가 다 포괄돼 있어. 그래서 좀 빡세. 부사어도. 관용어 부사어가 빡세. 부사어도 당연히 부사격 조사 있어. 근데 부사격 조사는 너무 원체 많아서 몇 개만 써줄게.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보이면 당연히 부사어야. 그래서 뭐뭐에, 그죠? 뭐뭐 장소 같은 거, 맞아. 뭐 김진성 국어에 다니고 있다 할 때 이런 거. 그다음에 뭐뭐에게 사람한테 뭐 전달할 때, 그죠? 에게 뭐뭐로, 그죠?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사위로 삼다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죠? 높임을 나타내주는 거 부사격 조사. 에서 장소 엄청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만 써줄게. 그래서 부사격 조사는 뭐 이런 말들이 붙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여기도 있네. 와과도 맞아. 대표적이야. 와가. 그지? 여기 써줄까? 그지? 와나 과. 이런 거 대표적 부사격 조사. 중사국어에도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 아마 격조사 때문에 나 하는 것 같아. 문장성분이네 학교. 어차피 하는 김에, 그죠? 격조사 때문에. 격조사 배우면 그냥 문장성분 한다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것도 있고 이제 봐봐. 부사어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지? 여기다 쓸까? 여백 부사어의 구성. 즉 이것들을 다 포괄한다는 얘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번호로 마크 해줄게. 자, 1번 첫 번째 이거 1번. 부사어를 구성하는 요소들. 좀 요거 썼으니까 살짝 지워도 되겠니? 요거 맞지? 요 글자가 안 보여서 살짝 지울게. 자, 이거 잘 봐놓으세요. 쪽 필기한 거. 관용어의 구성. 일시정지하고 필기하세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좀 지울게. 너무 이제 복잡해서, 그쵸? 칸이 없어. 칸이 없어서 좀. 여기 뭐 포스트잇 기능도 있고 한데 내가 잘 못 쓰겠더라고. 자, 여기 봐봐. 자, 여기에 보면 1번. 그치? 지금 우리는 부사어를 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뭐 가가 붙으니까 좋은 거는 알겠죠? S. 근데 개가 붙은 말. 자, 이런 거 잘 보면 돼. 개는 뭐냐면 빠르다에다가 어미야, 어미 이것도. 뭐지? 부사형 전성 어미야, 얘도. 그래서 부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말들도 부사어니까 그러면 그걸 또 좀 이따 써줄 건데 일단은 자, 첫 번째부터 그냥 그게 나와버렸네. 그쵸? 그죠? 그래서 1번은 자, 1번. 빠르까지는 뭐겠니, 그러면? 형용사의 어간이겠지, 그지? 용언은 동사, 형용사를 합쳐서 용언이라 한다 했다, 그쵸?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플러스 부사형 전성어미.
자, 부사형 전성어미가 이제 논란이 좀 있긴 한데 대표적인 게 뭐뭐 이 이가 제일 논란이에요. 제일 뒤에 쓰자. 뭐뭐 개, 뭐뭐 도록, 뭐뭐 듯이 하는 선생님들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보편적인 거 쓸게요. 뭐뭐 개, 뭐뭐 도록, 뭐뭐 이가 있는데 이 이가 좀 논란이에요. 알겠죠? 이게 이가 아니 난 전성어미를 안 봐, 접사로 봐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약간 논란이다라고 써놓을게. 학교쌤이 이는 안 써주는데 하면 논란 쪽이 다른 쪽인 거지, 견해가. 자, 두 번째. 그럼 이게 1번 케이스인 거야. 봐봐. 이거 맞지? 부사형 전성어미 붙은 거 개. 그래서 이게 도록이 보이잖아. 그러면 이건 부사어다. 바로 부사어다 생각해도 돼. 자, 그러면 얘는 뭘까? 얘는. 이거 2번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쵸? 근데 왜 선생님이 이 슬러시하고 같이 묶여 있을까요? 이게 바로 그 선생님은 나랑 견해가 다른 거야. 이 책을 쓴 선생님은 이걸 그냥 접사로 보는 거야. 부사형 접사. 그래서 이거 자체를 부사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일단은 나는 분리할게. 있잖아. 요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매우. 이거 2번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부사 단독이야. 부사 단독. 부사 단독. 부사 자체로도 부사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 자체가 부사야. 부사. 품사로. 맞죠? 근데 이거는 이제 슬러시로 돼 있다는 거는 여기도 그냥 이거 자체를 부사로 보는 선생님이 있다. 아닌데 나는 저 어미로 볼 건데 하는 선생님 따로.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해해야 되겠네요. 3번. 그는 아주 세 사람 할 때 이 아주도 역시나 이게 뭐냐면 좀 특수한 경우인데 원래 관형어는 수식을 잘 안 받거든요. 다른 말에. 그치만 이렇게 성상 관형사일 경우에서 관형어일 경우에는 이런 부사어의 수식을 받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이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이것도 부사야. 그냥 그죠. 이것도 부사 난도. 그럼 이거는 미안하지만 이게 2번이네. 그지? 2번이라고 할게. 그런데 2번이긴 2번인데 얘는 관형어를 꾸미는 부사어다. 알겠지? 요 특이한 거. 얘는 그냥 용언을 꾸미는 부사어거든. 알겠지? 그 사례를 보여주려고 예시를 넣어놓은 것 같아. 나는 이제 부사의 구성을 하고 종류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책은 부사가 어디까지 수식하느냐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지? 수식의 여부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 얘도 마찬가지야. 부사어를 수식한다. 누구를 수식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하게 수식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무척 자체도 그냥 2번이네요. 그죠? 부사 단독으로. 모름지기 하는데 이건 세 번째인데 이것도 문장 전체 수식 범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데 어찌됐든 이것도 그냥 부사 자체네. 부사 자체. 그치? 이것도 그럼 2번이네. 그럼 여기서 없어서 선생님 좀 써줘야 되겠다. 그쵸? 부사 단독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똑같아. 얘도 하나 빠져있는데 그죠? 예시는 없는데 3번에서 써보세요. 뭐냐면 아까 용어는 했고 그죠? 그러면은 뭐 딱히 관형사 쓴 거랑 거의 뭐 그치. 부사격 조사가 있지. 체언에다가 그지? 부사격 조사가 있어요. 붙은 애들 지금 사례가 좀 안 나와 있다. 그치? 어색하게 체언에다 부사격 조사 들어있는 것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말들 붙은 거 있잖아. 이런 말들 붙은 건 다 부사어라 보면 돼. 체언에다가. 그치?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그치? 할머니께 이런 말 붙으면 이거 부사어야. 그리고 나는 학원에 갔다 할 때 학원에 그치? 학교에 갔다 하든지 그쵸? 이런 거. 이런 말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자체 부사어. 할머니께 부사어. 그치? 나는 사위로 그를 사위로 삼았다 할 때 사위로 뭐 이런 것들. 부사어다. 자, 그래서 어차피 구성 세트는 똑같아. 관형어도 그렇고 부사어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 자, 그래서 안 볼까? 그치? 예시를 안 보자. 같이 하면 되지 뭐. 자, 자, 숙제는 너희가 조금 더 하긴 해야 돼. 나는 조금 해줄게 그러면. 아기가 밥을 잘 먹는다. 새가 빨리 날아간다부터 해보자. 자, 품사를 찾아 적어. 그 밑줄 친 단어가 수식하는 단어와 그 품사를 찾아. 수식하는 단어, 수식을 받는 단어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품사는 그냥 용언이나 체언으로 써라. 그지? 복잡하니까 우리는 품사 파트가 아니니까. 그죠? 자, 아기가 밥을 잘 먹는다 그랬어. 여기 얘가 밑줄 치고 있는데 여기 한대 있죠. 얘가 얘를 꾸미는 거야. 봐봐. 새가 어떻게 날아갔어 하면 빨리 날아갔어. 자, 어떻게로 해석되는 거야? 부사원. 그쵸? 여기 위에 써 있었어. 문장 안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디서 언제 누구 부사가 제일 많아서 이게 해석하는 것도 등이라 돼 있는 거야. 엄청 많아서. 관형어는 그냥 어떠한 무순으로만 해석되고 언제 어떻게 언제 누구와 어떻게 어디서 언제 누구와 그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 약간 그죠? 따질 때 많이 쓸 수 있는 말들이네. 부사.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봐서. 새가 빨리 날아간다 할 때 어떻게라고 해석되잖아. 그럼 이거 부사어지. 자, 그 다음에 아기가 밥을 잘 먹는다. 어떻게 먹는다고? 잘 먹는다고. 헝가방을 바꿨어. 어떤 가방이라고? 헝가방을. 다 어떤으로 어떻게 가방 말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친구는 착해. 어떤 친구? 나의 친구. 그 다음에 꽃이 피었어. 어떻게 피었어? 예쁜 꽃. 아, 어떤 꽃이 피었어? 어떻게 꽃이 아니잖아. 그치? 어떤 꽃이 피었어? 예쁜 꽃.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지. 어떻게 산다고? 바르게. 다시 되묻는다 생각하고 그 말을 해석 부분을 넣고 질문을 해보잖아. 질문했을 때 답이 탁 튀어나오는 게 바로 그 해당하는 성분이야. 그럼 봐.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어차피 무조건 수식하는 말과 수식 받는 말이 요렇게 항상 세트 구성돼. 역으로 수식하는 꼴은 없어. 영어와 달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무조건 수식어가 피수식어의 앞에 자리에서 요렇게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그것도 거의 대부분 곧장 이렇게 수식합니다. 문장 전체 수식어 빼고. 그지?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보면 밥을 잘 먹는다. 그럼 여기서 품사 수식하는 단어는 누구냐? 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용어만 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뭐 동사 해도 되겠네. 근데 아까 분명 용어는 그냥 용언, 체어는 체언 이렇게 쓰라 하니까 문장 성분은 얘는 그럼 뭐냐? 부사지. 부사이면서 부사어지. 그치? 부사어. 용언을 꾸미면 부사어거든. 그치? 용언을 꾸미면 부사어다. 자, 여기 봐봐. 써있지? 서술어, 관용어, 다른 부사 문장 전체들을 꾸며준다. 서술어를 꾸미는 거. 용언. 대부분 그걸 꾸미는 거야. 이렇게. 얘가 이렇게 꾸미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헌 가방을 바꿨다 할 때 헌은 자, 이 헌이 누구를 가방이라는 체언을 꾸미고 있지. 가방. 그리고는 문장 성분 헌은 뭐야? 품사로 따지면 그냥 관형사이면서 동시에 관형어네요. 관형어. 자, 나의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대명사에다가 의가 붙었지. 의는 뭐야? 관형격 조사를 했어. 그치? 그래서 수식하는 단어는 친구야. 그치? 얘를 꾸미고 있잖아. 그래서 체언이고 얘는 이거 자체는 뭐야? 관형어겠지. 예쁜 꽃이 피었다 할 때 예쁘는 뭐야? 예쁘는 이거 꽃을 꾸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체언을 꾸미고 있으니까 너의 형용사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용언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얘가 뭘 꾸몄는지가 중요해. 그치? 항상 문장 성분은 누구를 꾸미고 있고 누구 앞에 오고 누구 뒤에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문장 안에서의 역할이 중요해. 그러니까 꽃을 꾸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꽃이라는 체언을 꾸미고 있고 문장 성분은 그래서 관용어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찾으라는 얘기야. 하는 김에 할까? 자,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지. 그럼 여기서도 바르게 끝자가 보이자마자 이제 이게도록 보이면 바로 부사어지 뭐. 그치? 말할 것도 없어. 근데 누구를 꾸미겠어? 당연히 대부분 뒤에 있는 거 바로 꾸미니까. 근데 이때 선생님 저는요 문장 전체 부사어랑 그냥 부사 헷갈려요. 이런 친구 있을 거야. 자, 용언이라고 써놓고 일단은.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부사어로 다시 올라가 볼게. 요거 그 부사어는 또 누구를 꾸미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게 좀 빡세요. 이제 누구를 꾸미고 있는지 문제 잘 내요. 왜냐면 다른 수식하는 것들이랑 좀 달라서. 자, 얘들은 다 일반적으로 그쵸? 웬만해선 일반적으로 얘가 이렇게 꾸미고 얘가 이렇게 꾸미고 얘가 이렇게 꾸미고 얘가 이렇게 꾸며 일반적으로 다 이래. 모든 말들은 뒤에 바로 뒤에 있는 말을 꾸밉니다. 우리나라 국어는 수식 피수식 관계야. 수식 피수식 관계. 자, 그런데 얘를 볼게. 모름지기 사람은 꿈을 가져야 한다 할 때. 근데 모름지기 하니까 조금 그래. 반드시 우리가 만나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 반드시 우리가 만나자라는 문장을 보면 해보자. 결코 그는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볼게. 심지어 이거 아니다 대답 문장이니까 이건 보호야. 심지어 그치? 이게 주어겠고 아니다가 서술어겠고 결코가 그러면 부사어겠죠. 자, 그런데 얘를 보면 문장 전체 부사어를 하거든. 이런 애들을. 자, 왜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럼 얘들하고 어떻게? 그럼 얘는 결코 그는 선생님 말 되는 것 같아요. 그치? 어느 정도 말 되는 것 같지?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자, 그는 결코 범인이 말 되죠? 이것도 말 돼. 여기도 말 돼. 그는 범인이 결코 아니다. 여기도 말 돼. 그치? 그는 범인이 아니다 결코. 여기도 말 돼. 이거야. 자, 이런 게 문장 전체 부사야. 결국 문장의 순서에서 어수는 원래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지그재그 아무데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은 문장 전체로 수식한다 이래.
그치? 그럼 그냥 일반 부사하고 구분을 할 때 여기 사이사이 넣어버리는 거야. 물론 100% 다 안 들어갈 때도 있어. 모름지기 해볼까? 모름지기 사람은 꿈을 가져야 한다. 뭐 많잖아. 사람은 모름지기 되네. 사람은 꿈을 모름지기 좀 어색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야. 사람은 꿈을 모름지기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사람은 꿈을 가져야 한다. 모름지기 되네. 그치? 이 문장 전체 수식 부사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을 우리 애기들이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다 쓰라고 했는데 그냥 그걸로 해도 돼. 이니셜로 해봐. 이니셜로 해줘도 돼. 독립어는 딱히 뭐 이니셜 할 필요 없고 I로 아까 인디펀던트 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관용어는 아까 T로 하기로 했고 목적어는 O, 부사어는 아니 굳이 이니셜 안 해도 돼. 자, 그냥 쓰기 편하라고. 자, 그는 자, 주어겠죠. 연극도 이거 낚이지 말랬어. 연극을 해버리면 돼. 자, 격조사를 바꿔서 넣어봅니다. 알겠죠? 여기도 격조사야. 그 가라고 해야 됩니다. 원래 그가 연극을 보았다. 이래야 됩니다. 원래 원칙은. 자, 태우가 해서 부르는 말 있잖아. 이렇게 쉼표 찍혀 있고 빌어온 말 있으면 이건 무조건 뭐 동의어죠. 이쪽으로 붙었어. 그럼 당연히 부사어죠. 무조건이죠. 얼른 이것도 부사어지. 오렴 했으니까 이건 피야. 그러면 선생님 주어가 없는데요? 자, 태우가 이쪽으로 쓰면 여기 태우가 주어 아닌가요? 아니야. 아가 붙으면 무조건 부르는 말이야. 독립어야. 그러면 여기선 주어가 생략돼 있는 상태야. 그지? 오다는 뭐 굳이 뭐 목적어 필요 없잖아. 자동사잖아. 그지? 어디로 뭐 굳이 말하자면 필수 부사어 정도는 필요하겠네. 그치만 어찌됐든 목적어는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만 생략된 거야. 그럼 말하자면 이렇게 돼야 돼. 원래 이게 대화체니까 이런데 원래 평소형 문장으로 바꿔보면 이거 빼고 그지? 태우기가 이쪽으로 얼른 오다가 돼야 되는 문장이야. 그지? 원래는 이게 그냥 이게 대화가 아니라 일반 문장 평소형으로 바꾸면 태우기가 이쪽으로 얼른 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지시 방향성이 있어서. 그치만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는 S가 생략돼 있는 상태라는 거. 여기 좀 어렵네요, 이번에. 자, 귀여운 강아지가 해놨어. 그럼 봐봐. 여기서도 낚이지만 이게 있잖아. 격조사에서는 무조건 주어야. 걔 붙었네. 그럼 이건 무조건 부사어네. 그지? 그 다음에 달린다는 동사 P. 그 다음에 여기서 귀여운이 문제인데 그럼 이거 형용사네요. P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귀여운 데에다가 관형사형 전사함이 니리 으른다 붙었잖아. 그럼 이게 관형어가 된 거야. T. 요거 꾸미고 있잖아. 강아지가 잽싸게 달려. 어떤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어떤으로 해석되잖아요. 딱. 그지요? 자, 그 다음에 그 아이는 정말 예쁘게 생겼다. 그는 당연히 아이로 수식하니까 관용어 T. 아이는 아이가 주어지. 정말 부사어지 뭘. 그지? 그 예쁘게 꾸미니까. 얘도 예쁘다 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걔가 붙으면 다 부사어를 했잖아. 부사는 부사 꾸미거든. A가 A 꾸미거든.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얘를 꾸미겠네. 그죠? 예쁘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예쁘게 생겼어. 이렇게. 했지요? 자, 나머지 얘기들을 하시고. 자, 이제 문장의 짜임새, 서술어 자릿수. 그렇지. 이게 지금 시험에서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학교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야. 사실은 이쪽 부분이. 해볼게. 서술어의 자릿수. 자, 서술어의 자릿수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자릿수를 카운트할 때는 자, 요것만 알면 돼. 별로 어렵진 않고요. 서술어의 자릿수에서 나오는 킬링 문제만 조심하면 돼요. 어렵진 않은데 가끔씩 함정이 있어서 함정을 유의하라는 거야. 함정 유의. 근데 함정을 유의하기 위해서 이제 얘 기본 원칙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 그치? 서술어 자릿수 기본 원칙. 요거는 위로 빼줄게. 서술어 자릿수 계산하는 방법. 자, 자릿수 카운트하는 거. 자릿수 카운트하기, 계산하기. 첫 번째, 주성분은 다 계산해야 된다. 원래 원칙적으로. 알겠지? 주목 보서지. 그러면 주성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근데 이게 서술어의 타이틀 봐봐. 서술어의 자릿수야. 그럼 얘는 계산할 필요 없겠지. 얘의 자릿수니까. 그치? 얘가 주인공인 거잖아. 그럼 얘는 계산하지 말고 그럼 나머지 이거 세 개가 얼마나 있느냐. 얘들이 주성분이잖아. 그치? 얘들이 얼마나 몇 개나 있느냐. 이게 세 개 다 있어. 그러면 세 자리 서술어야. 이거 두 개만 있어. 주성분이. 그러면 두 자리 서술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부속 성분은 원칙적으로 부속이나 독립 성분은 원칙적으로 카운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얘네들은 카운트를 하지 않는다. 근데 세 번째 주의사항이야. 세 번째. 그 독립 성분, 부속 성분 중에서 그지? 우리가 방금 한 것 중에
부사어 있잖아요. 이게 제일 골치 아픈 녀석인데. 자, 부사어 중에서 필수 부사어가 있어. 부사어 중에서도 무조건 다 필수가 아니야. 부사어 중에서 필수 부사어라는 게 있는데 필수 부사어는 느낌 있지? 이름에서도 얘는 카운트를 해야 된다 소리야. 그지? 필수 부사어는 하고 서술어는 카운트 안 해도 되고 얘들은 다 카운트 해야 된다 소리지. 알겠지? 그러면 카운트 해야 되는 녀석들을 봐봐. 이름들을.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 부사어. 맞지? 얘네들은 카운트 하자.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주의사항. 마지막 거의 다 됐는데 자, 주의사항 네 번째. 생략된 성분도 카운트를 해라. 생략된 주성분. 우리 주어 잘 생략한다 했잖아. 생략된 주성분이 있다면 그것도 주성분과 필수 성분은 생략을 안 해. 거의 대부분. 원래 주성분도 원래는 생략 안 해야 돼. 주성분이나 필수 성분, 필수 부사어.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있다고 가정하고 카운트 해야 된다는 거야. 없는데 문장 안에는. 그지? 없는데 있다고 가정하고. 자, 그러면 아까 예시 나왔던 문장 중에서 주어가 생략돼 있었던 애 있잖아. 부르는 말이 있었던 거. 여기 있다. 그죠? 태우가 할 때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 생략돼 있잖아. 그럼 이거는 계산 안 해. 그쵸? 서술어 잘해서. 오렴이라는 게 서술어야. 그럼 이것에 대해서 몇 개의 이제 성분이 필요하느냐 묻는 거거든. 얘 부사어니까 안 해도 되지. 이쪽으로 없어. 그럼 이거 하나 0인가요? 0자리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S라는 게 생략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해. 오다는. 그지? 그런데 잘 생각해야 돼. 이거 그럼 한 자리네. 오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지? 여기서 원래 오다라는 것 자체가 얘들아 나는 뭐 어디로부터 오다라는 말을 써야 돼. 원래 원칙적으로 자세히 잘 생각해봐. 그치? 원래 봐봐. 나는 오다 이상해. 그럼 한 자리가 아니었던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또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쪽으로라는 말은 꼭 필요해. 그래 이런 게 필수 부사어야. 그쵸? 어려워. 그래서 봐봐. 어색해 봐봐. 예리가 오다. 뭐 이상하잖아. 뭘 와? 어디서부터 오다? 아니면 어디에 오다? 뭐 뭔가 장소를 나타내줄 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이쪽으로라든지 뭐뭐에라든지 처소를 나타내는 말들 이런 건 꼭 있어야 돼. 그지? 그래서 이런 거 두 자리인데 자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필수 부사가 좀 어렵거든. 생략 못한다 딱 써져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1주차, 2주차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건 뭐야? 이건 딴 거잖아. 왜 이래 정신없지? 그치? 이거 괜히 필기가 돼 있어서. 자, 요거 아까 뭐 하다 그랬냐 내가. 자릿수. 서술어 자릿수. 그치? 여기. 소리. 자, 여기 4번 쓰다가 말았나? 지워졌네. 4번은 내가 뭐 썼냐? 아까 알겠네. 5번은 뭐냐면 여기서 필수 부사어랑 생략된 주성분을 꼭 카운트해야 되고 생략된 것들을 있으면 그리고 5번 중요한데 이거 쓰고 이따 밑에 볼게. 자, 보어 유의해야 돼. 이거 수능에 나와서 애들 많이 낚였거든. 내신에서 말할 것도 없이. 보어는요. 되다 아니다라는 말만 있으면 되잖아. 서술어가. 이거 바로 앞에 오는 말이 보어란 말이야. 그치? 요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 자, 그런데 이 보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왜? 주어가 또 따로 있거든. 자, 문장 한번 볼게. 물이 되었다. 자, 딱 보면은 이거 SP네. 그럼 이건 한 자리 서술어네. 이렇게 하고 끝난 땡, 백. 뭐가 있어야 되니? 얼음이 물이 되었다. 이렇게. 주어는 따로 있다고. 이건 보어라고. 그치? 되었다 바로 앞에 오는 말이니까. 이거 실제로 수능에 나왔던 문장이야. 이거 두 자리 서술어라는 얘기야. 너희들이 함정이 뭐 있냐? 보어하고 필수 부사하고 함정이 이번 시험 범위에서. 문장의 자릿수 할 때. 서술어 자릿수 할 때. 그럼 이제 필수 부사어가 제일 골 때리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애들이 좀 잘 이런 게 필수 부사어야. 이런 거. 그럼 얘는 봐. 할아버지, 손자, 용돈 3개나 있어. 3자리 서술어야. 그치? 영희가 친구에게 선물을 그럼 이거 다 필요하거든? 3자리야. 왕은 용맹한 글을 사유로 선생님 이거 자릿수 되게 많은데요? 조심해야 돼.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할 게 왕은 용맹한 이게 겹문장이야. 문장 1 요거 글을 사유로 삼았다. 왕은 글을 사유로 삼았다. 이게 여기랑 여기 이렇게 된 게 문장 2. 이게 바로 문장이 짜임새 좀 이따 할 거야. 겹문장. 그래서 어찌됐든 요게 지금 하나의 문장이고 왕이 주어지.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야.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뭐 간형으로 봐도 되긴 해. 견문장 아니고. 자, 여튼간에 그럼 이것도 세 자리 서술을 하는 거지. 그럼 결국 자, 요거를 캐치해라. 보내다, 주다, 삼다, 등. 여기다 등 해놔야 되겠네. 이것만 또 생각하겠다. 그치? 등. 자, 주어 외에 목적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단어는 문장은 성분은 세 자리 서술어가 된다. 그래서 밑에서도 보면 사례로 쭉 나와 있을 거야. 몇 자리인지. 그렇지. 그럼 이런 것도 한번 봐봐. 선생님 조금만 해주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시간이가 많이 찍었다 아니야? 그죠? 1시간 넘어가네. 자, 아지랑이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러면 아지랑이가 붙었으니까 주어야. 모락모락은 당연히 부사겠지. 피어올랐다. 그쵸? 피어올랐다가 서술어겠지. 선생님 여기 피어올랐다도 단어 2개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이거는 본용언이랑 보조용언이라 하거든. 왜 진짜 시험범위 지금 이번에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니 문법이 이렇게 기초가 안 된 친구들도 많을 건데 돌아버리겠다 선생님 진짜. 이거 뭐 이건 나중에 하자. 그치? 일단 붙어져 있고 하나 있으면 서술어. 자 그러면 주어, 부사어, 서술어 돼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안 써도 돼. 그냥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해도 의사소통 되잖아요. 한 자리라는 거야. 요거 신경 안 써도 돼. 자 나는 주어니까 당연히 있어야 돼. 오늘 친구와 싸웠다 할 때 이건 어떻게 했니? 오늘 굳이 중요할까 그치? 어떤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할 때는 뭐 중요할 수도 있는데 나는 친구와 싸웠다. 이게 지금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잖아. 그치? 부사어죠. 이거 와가 붙으면 싸웠다. 그럼 이거 2자리겠네. 이런 식으로 쓰라는 얘기야. 요거 신경 안 쓰고 요거. 자, 그 소년이 자, 이거는 꾸며주는 말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 꾸며주는 말은 주어겠지. 먼 산을 이것도 꾸며주는 말이야. 신경 안 써도 되고 을 붙었잖아. 격조사. 목적어. 바라보았다. 이것도 본용어, 보조용어. 그렇긴 한데 그냥 여기서 P 이거 하나로 보면 됩니다. 붙어있는 말들은 그냥. 자 그럼 여기서도 하나, 둘, 2자리겠네. 우리 딸은 굉장히 똑똑하다 보자. 우리도 우리의 딸은이잖아. 사실 이게 꾸며주는 말이거든. 그치? 우리 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딸은, 딸이라는 뜻이죠. 딸이. 보조사 은 빼고 굉장히 이것도 이거 꾸며주는 말이지. 그럼 요것만 하면 돼. 이거 한 자리네. 이런 식이야. 그렇지? 와, 요거 하는 김에 해보자. 요거도 날씨가 난 말이야. 주어. 한국과 와가 있으면 필수 성분이란 말이지. 비교를 해야 되니까 다르다. 날씨는 다르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다르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건 미국어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꾸며주는 말이야. 어디의 날씨, 어떤 날씨, 미국의 날씨. 형은 방금 집에 왔다. 이것도 뭐 너희가 하시고 그죠? 내가 다 해주면 숙제를 다 해주는 거니까. 문장의 짜임 한번 볼게요. 그쵸? 오늘은 요게 사실 메인 수업인데 시간이 좀 가더라도 할게요. 자, 혼문장과 견문장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도입부만 좀 해주는 거야. 자, 봐. 문장은 사실 옆에 여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으면 씁시다. 자, 문장이라는 단어. 문장에 정의도 묻는 선생님도 있으시더라. 대신해서. 여기는 안 나와 있긴 하다. 그치? 문장은 사실 S 플러스 P 하면 되긴 되거든. 사실은. 끝이야. 주어 플러스 서술로 되어 있는 거 문장이야. 문법적 기호로 본다면. 2번째 정의를 본다면 문장은 하나의 완결된 생각이야. 하나의 생각. 그렇지? 그리고 마침표가 있어야 돼. 마무리. 여기까지 문장의 정의야. 하나의 완결된 생각. 완결된 생각의 한 덩어리 이렇게 해도 되고. 그치? 하나의 완결된 생각. 이렇게 봐도 되고. 자, 그래서 문장에는 다시 종류를 한번 봐볼게. 문장은 종류. 자, 첫 번째. 이거는 문장의 정의고, 그쵸? 이거 문장의 정의. 첫 번째, 혼문장이라는 게 있어. 혼문장. 그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좀 과격하게 설명하자면 원래 그렇게 설명은 좀 그렇긴 한데 S 플러스 P로 돼 있는 거야. 알겠지? 혼문장은 문장이 S 플러스 P가 서술어와 주어가 한 개의 세트만 되는 거 혼문장이라 해. 그래서 물론 이게 완전히 똑같은 말이라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름하여 절이라고 개념을 잡아도 무방하다. 문제 푸는데 크게 뭐 문제되진 않아요. 완전히 똑같은 개념이라 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절도 주어와 서술어를 포함하고 있는 걸 우리가 절이라고 하거든. 알겠지? 자, 2번째 이야기 쉽게 가르쳐주는 거 이야기 쉽게.
자, 그러면 이제 혼문장과 비교해서 뭐가 있겠니? 견문장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자, 견문장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S 플러스 P가 이게 N개가 있는 거겠죠. N개. 그죠? N개라는 건 수학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 여러 개가 있을 때, 그지? 언제, 얼마나 여러 개 있을지 모를 때 우리가 N개라고 하잖아. 그럼 나는 견문장을 6개 할 수도 있고 10개 할 수도 있고 막 이래. 내가 지금까지 애들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역대급 많이 나왔던 게 옛날에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견문장 8개까지 나온 적 있어. 수특에서. 그래서 분석하는데 죽어버린 줄 알았어. 칠판 다 써야 돼가지고. 자, 근데 요런 것들, 요런 게 바로 견문장인데 SP가 쭉 연결된 거야. 자, 그런데 이 연결된 꼬라지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 연결된 꼬라지가. 자, 견문장은 따로 이거 절이라는 개념처럼 두 개 있는 거 따로 없어, 명칭은. 자, 이어진 문장과 이어진 문장. 아마 중학교 때 한 거 이제 슬슬 기억날 거야. 안거나 안은 안개 문장이라고 해. 그치? 견문장 종류 중에서.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론 이거는 뭐 완벽하게 그렇다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얘는 S 플러스 P로 이렇게 좀 약간 보여. 이렇게 연결된 게. SP로 연결된 게 살짝 보여. 그래서 이 P 끝나는 첫 번째 절과 앞절과 뒤절이라 하거든. 앞절과 뒤절 사이에, 뒷절 사이에 요렇게 연결되는 어떤 표지가 있어. 심표라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연결하는 어미라든지 이런 게 좀 보여. 그래서 뭐 겨울은 춥고 특히 고 같은 거, 그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많죠. 이런 것들로 이어져 있어. 살짝 여기 붙여져 있어. 그치? 어머니는 약하나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할 때 나 이런 거, 그치? 이런 말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딱 보면 느낌이 와요. 물론 생략되거나 심표도 안 보이기도 할 때도 있는데 좀 약간 대등해. 대등절이 이어진 문장이야. 우리 대구법 있잖아. 대구법 보이면 이어진 문장일 가능성이 높죠. 무튼 이런 것들이고, 자, 아는 안긴 문장은 어떤 식이냐면 물론 모든 형태들이 그렇진 않은데 대부분은 약간 요렇게 S 플러스 P가 하나의 성분인 것처럼 이게 마치 목적어처럼 보인다든지 이게 마치 주어처럼 보인다든지 요래 보이는 꼬라지야.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를 마치 주어처럼 해가지고 여기다 가를 붙여놓는 거야. 이가를 붙여놓는 거야. 격조사. 뭐뭐뭐 했음이 가, 뭐 내가 그를 죽였음이 경찰에게 들켰다 뭐 이런다든지. 그죠? 그래서 요렇게 쓰던지 요 뒤에 그래서 크게 목적어라든지 서술어가 있는 꼬라지라는 거야. 요런 느낌도 있고 아니면 요런 느낌도 있어. 아는 안개 문장은 아는 안개 문장의 유형들을 딱 완전 완벽하게는 아니고 맛보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요런 식의 문장이 있고 또 어떤 식의 문장이 있냐면 아는 안개 문장 세트. 뭐 대부분 또 이렇게 생긴 꼬라지가 많아. 요렇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요것도 하나의 어떤 문장 성분처럼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처럼? 뭐 부사어라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의 느낌이 이제 뭐랄까 하나가 막 이렇게 쏙 들어있는 거야. 작은 성분인 것처럼. 지가 마치 성분인 것처럼 쏙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요런 식의 구성 세트를 우리가 아는 안개 문장이라. 다르죠? 이어진 문장하고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요거를 구조화시킨 것을 너희가 잘 기억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살짝 맛을 볼게요. 완벽하게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해줄 거야. 걱정 마. 자, 혼문장, 견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혼문장을 보면 그냥 주어, P야, SP야, 끝이야. 자, 다시 한 번 더 복습시켜줄게. 너희 이니셜 찾기 귀찮으니까. 주어는 S, 목적어는 O, 보어는 C, 그 다음에 관용어는, 물론 관용어 부사어는 이렇게 이니셜 잘 쓰지 않는데 그냥 우리 귀찮으니까 쓰자고. 알겠지? 독립어나 뭐 이런 거는 안 써도 된다. 안 나온다. 그치? 독립어 딱히 쓰고 하는 거는 견문장 할 때. 자, 그래서 항상 그럼 이걸 할 때, 혼문장, 견문장 할 때 뭘 찾으면 되겠니? 견문장을 구분할 때. 현문장과 고문장을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니? P야, P의 개수야, P의 개수. 왜지? S는 생략이 엄청 잘 되거든. 생략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 P 하나만 봐도, 그죠? P 하나만 봐도 몇 개냐? P가 2개 이상이다. 그럼 견문장이란 소리야. 물론 뭐 서술절 이런 거 제외하고. 그 다음에 그죠? 현문장 같은 경우는 P가 하나밖에 없고 생략되거나 이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P는. S는 생략이 뭐 첫날 만날 됩니다. 뭐 밥 먹듯이 되는 게 S야. 생략되는 게. 그 P로 결정해야 돼. 그래서 절을 찾기 위해선 절을 찾는 것은 어떻게 찾아야 된다? 잘 찾는 방법.
그치? 꿀팁이지. 자, 저를 잘 찾는 방법. 특히 우리가 안긴 문장 찾기가 이제 오늘의 수업의 관건이거든. 오늘 시험 범위에. 그죠? 그래서 안긴 문장 절 찾는 방법, 잘 찾는 방법, 이 절의 종류 잘 찾는 방법.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절 잘 찾는 방법. P의 개수를 일단 먼저 세어라. 자, P가 한 개다. 그럼 이거는 뭐란 소리야? 혼문장. 그 다음 P가 2개 이상이다. 그럼 무조건 뭐야? 견문장이란 소리야. 단 무슨 문장 빼고 서술절은 빼고 서술절은 P가 원래 한 개거든. 자, 예시를 이따가 보면서 같이 분석해 줄 거야. 그리고 자, 먼저 순서대로 하면 더 좋아. 선생님이 번호 마크해 주는 순서대로 절 잘 찾는 방법. 자, 그 다음에 그죠? 아유, 배고파라. 쌤 밥을 점심 저녁을 못 먹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P가 2개 이상. 그 다음에 그럼 됐지. 그럼 P가 여러 개라고 했으면 P가 N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서술절 제외하고 대부분 뒤에서부터 P1이라고 잡아줘. 맨 뒤에 서술절 제외하고요. 항상 맨 뒤에 P를 P1으로 잡으세요. 그러면 이제 역순으로 순차적으로 하든 뭐 뒤에 거는 순서는 상관없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P가 보이잖아. 서술어 같은 개들이 보이잖아. 그러면 그 뒤로 순차적으로 P1, P2, P3, P4 이런 식으로 쭉쭉 좀 매기라 있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야. 그러면 그 P1에 맞는 S1은 짝꿍을 찾고 P2에 맞는 S2 짝꿍을 찾고 P3에 맞는 S3 짝꿍을 찾으면 돼. 그거 어떻게 찾냐면 P들은 거의 대부분 행동이거나 상태단 말이야. 동사 아니면 형용사란 말이야. 거의. 그지? 그러면 그 행위나 어떤 상태를 나타내주는 주어를 찾으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생략이 무지하게 잘 돼. 근데 얘는 생략이 조금 덜 되는 편인데 얘들은 무지하게 돼. 2, 3번은. 2, 3, 4, 5, 6, 7은 좀 무지하게 잘 돼. 겹쳐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한번 봐볼게. 예시를 한번 봐볼게. 얘는 봐. S 플러스 P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도 P가 몇 개인지 보라 했잖아. 그 이 문장이잖아. 여기 안에 자, P라는 것은 뭐냐? 서술어란 얘긴데 서술어는 주로 뭐로 이루어져 있냐? 서술어는 주로 동사 아니면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지? 동사 아니면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다. 너희들이 이제 품사했던 거. 그럼 여기 썼다. 그지? 쓰다. write. 동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쌤 요거는 없는데요. 그래. 그럼 아무리 이런 성분들이 많아봤자 얘는 뭔 소리? 혼문장이란 얘기입니다. 쌤 모자가 예쁘다. 이것도 P 하나네. P1. 자, 이제 견문장 보자. 자, 요거 봐. 짧아 보여서 혼문장 같지만 조심해야 되죠. 자, 내가 요게 뭐라 그랬니? 이어진 문장이라 했지. 고로 연결돼서. SP, 고로 연결돼 있어. 그럼 선생님이 아까도 다 쓰진 않았으나 막 고나며 이러면 이어진 문장이라 했어. 이어진 문장. 얘는 안긴 문장 아니고. 요 위에 파란색 써준 거는 이거는 안긴 문장 찾는 법이야. 안긴 문장. 안긴절 찾는 방법. 자, 그럼 여기서 다시. 그럼 여기서 안긴절은 뭐 쉬우니까. 맞죠? 이건 견문장 끝. 대구법. 그치? 대구법. 자, 그 다음에 배가 아파서 난 병원에 갔다. 그럼 이게 맨 끝에 오는 P1. 자, 아파서 P2네. 됐지? 그러면 간 사람 누구야? 나야. S1. 자, 아픈 사람 누구야? 배죠. 배가 사람은 아닌데. 그치? 사람은 아니지만 일단은 여기 주격조사 있으면 주어는 무조건 맞아.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그지? 형용사. 그러니까 배의 상태니까 배가 아프다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 그럼 여기서는 어찌됐든 요거는 S2, P2 이렇게 세트가 되는 거지. 요렇게. 얘는 그래도 아름다운 예를 해놨다. 그쵸?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예를 나오는 경우가 사실 더 드물다. 그럼 여기서도 그러고 보니까 얘도 뭐야? S1, P1,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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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이러면 뭐라 했죠? 이어진 문장. 얘 서로 연결돼 있네. 그래서 그러네. 맞지요? 견문장 중에서도 이것은 그냥 전부 다 둘 다 뭐죠? 이어진 문장만 얘를 나타내 준 거네요. 왜 있을까? 안긴 문장도 해줄게. 얘봐. 이런 개념도 다 나오잖아. 얘봐. 어절, 구절 얘봐 다 나오잖아. 자, 한번 보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오늘 요까지만 할까? 그치? 요까지만 하고 또 다음 주쯤에 영상 하나 더 만들어서 보충할 수 있게끔 해줄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오시게 되면 문장의 짜임새 부분도 하고 그때도 영상을 찍어 놓을게. 그래 너희들 복습을 계속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도 하고 이렇게 할게요.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 구성 방식은 일단은 이번 주 차는 중세국어 앞부분과
현대문법에서 문장의 짜임새 부분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절대 결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봐라. 근데 문장을 구성하는 문법 단위 어절, 구, 절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데 한번 볼게. 어절, 구, 절 나와 있잖아. 한번 보자. 자 어절은 뭐냐? 문장을 이루는 구성하는 기본 문법 단위로 띄어쓰기 단위와 이치한다. 그치? 그래서 1어절, 2어절, 3어절이라는 소리야. 됐지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문장 성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 비슷해. 하지만 왜 비슷하다라고 말했냐면 뒤에 아까도 봤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셔버렸다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 나는 술 금주 기간인데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버렸다. 이렇게 문장을 보면 자 이렇게 끝났잖아. 그럼 여기서도 P가 있고 여기도 P가 있는 상태야. 그치? 근데 우리 문법상 맞춤법상 붙여서도 되고 띄어서도 되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건 용언이고 본용언이고 마시다 드링크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잖아. 그래서 본뜻이라 해서 본용언. 얘는 그냥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거야. 보충만 해주는 애인 거야. 그지? 버리긴 뭘 버려. 술을 마셔버려. 술을 버려 아깝게. 그지? 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뜻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속에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조용언이라 그래. 그럼 여기서 마셔버리다가 본용어가 보조용어 구성이니까 어찌됐든 근데 사실은 PP가 두 개 있는 거거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냥 문장 성분에서는 이걸 P 한 개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품사로는 두 개가 있으나 하나의 P 문장 성분으로 보기 때문에 띄어쓰기 단위 일치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절하고 문장 성분이 일치하는 건 아니야. 100%. 자, 문장 성분이랑 어절이 100% 일치한다라고 보면 안 돼. 알겠지? 완전 일치하진 않고 거의 일치하는데 요 P 때문에 그래. 본용언, 보조용언 이런 구성들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 요 문장을 해보자. 만약에 들어서 먹어버렸어.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고 싶은 거 얘가. 그러면 여기서 띄어쓰기 하나 더 있잖아. 그럼 어절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어절이야. 쌤 이건 붙여도 된다며. 그래 붙이면 3어절이긴 해. 하지만 띄어도 되잖아. 그치? 원칙적으로.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어절이 발생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4어절이기 때문에 근데 문장 성분은 어때? 3개란 말이야. 먹어버렸다를 하나로 봐야 된단 말이지. 됐나요? 자 그렇다. 그 다음에 구는 뭐냐면 2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룬다. 그래. 쌤이 얘기한 게 여기 나오네 딱. 자, 그런데 2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성을 이루는 거. 단, 주어 서술의 관계를 갖추지는 못한다. 구. 근데 스님이 아까 말했던 거랑 다르다. 아까 그 본용어 보조용어 구성은 구라고 하진 않아요. 같은 그거기 때문에. 잘 봐.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돼. 근데 요거는 세차가 이렇게 꾸며주는 관계야. 잘한다. 꾸며주는 관계. 형용사구도 꾸며주는 관계. 아주 관형사구도 꾸며주는 관계. 부사구는 이렇게 어찌됐든 전부 다 꾸며주는 관계. 이런 거 대부분 꾸며주는 관계야. 무조건이라 말하기는 좀 그런데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 구는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다. 대부분. 알겠지?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로 이루어진 게 구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나중에 공부할 때. 자, 그럼 절은 아까도 얘기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죠. 오늘 하이라이트. 2개 이상의 어절이 모이긴 했으나 하나의 의미 단위를 구성해서 그와 달리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갖추지만 요것만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더 큰 문장 속에서 하나의 성분으로 쓰인다. 쌤 말했던 거잖아.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거. 그러면 이거 안긴절이를 얘기하는 거죠. 안긴 문장. 안긴 문장 이꼴 이거 마더텅 그냥 절로 잡아놨네요. 다른 책은 100% 절은 아닌데. 자, 그래서 보통의 문장과 다르다. 절을 안긴 문장 여기 있네. 잘했네. 이거 나는 철수가 합격하기를 그치 이거 봐. 요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목적어처럼. 하나의 뭐처럼 보여? 목적어처럼 보이지. 그치? 통치면. 기원한다. 그래서 봐봐.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뭐겠어? 기원한다가 P1이잖아? 그치? 맨 끝에 오니까. 그럼 이 세트는 뭐야? 누가 기원해? 4가지 S1이지. 그런데 요거 자체를 통째로 그냥 목적으로 보면은 이 통째로가 뭘로 보면 돼? O1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생긴 거야. S1, O1, P1 이렇게 생긴 거야. 원래는. 그치만 요 안에를 볼게. 요 안에를 보면 SP가 또 있는 거야. 그럼 이 P가 2지. S 요거지. 이렇게. 왜냐? 쌤 여기 P가 어디 있어요? P2가 어디 있어요? 자, 이것도 보면 요거를 잘 봐. 얘는 기본형 동사 합격하다에서 온단 말이야. 합격하다.
그죠? 여기다가 기, 명사형 정성어미 기를 붙여서 학교, 얘 빼고 얘 슉 빼버리고 요를 집어넣은 거지, 그지?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명사형을 만들어주는 명사형 전성어미라 그래. 그치? 이런 거 이제 본수업 가서 좀 더 깊이 다룰게요. 그러니까 명사형 전성어미 이런 게 오게 되면 얘가 명사가 돼버리는 거야. 이 순간 명사처럼 보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격조사 르를 붙일 수 있게 돼. 그지? 그럼 이것도 뭐야? 그지? 얘는 그럼 뭘로 보는 거야? 부사형 전성어미겠네. 맞지? 그래서 아름답다 해서 선생님이 아까 이거 부사형 전성어미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맞잖아. 부사형 전성어미로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통째로 했을 때 SP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그지? 부사형 전성어미를 붙였을 때 얘는 마치 부사처럼 사용돼서 얘를 꾸미고 있는 거지. 이렇게 통째로가. S2, P2가 통째로가 장시되었다를 꾸미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설명해서는 조금 난해하니까 본 수업 때 와서 다시 더 질문 받아가면서 해줄게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 이런 영상을 하나 더 제작을 해서 또 보충 수업처럼 해줄게요. 걱정 마세요. 빠진 수업은. 안녕. 본 수업 때 봅시다.